네, 오늘은 특별히 마련된 코너입니다. 외신 픽 순서인데요. 보통 이진아 기자가 뉴스 픽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방송계에 또 카리스마 있는 여성 아나운서 출신이죠.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 모시고 외신에서 보는 우리나라 정치, 눈여겨볼 만한 해외 소식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영장 기각 혹시 뭐 밤 늦게도록 보셨나요? 보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귀신같이 2시 반에 눈을 딱 떴는데 바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어땠어요? 사실 구속영장을 우리가 일반인들이 사실 조목조목 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맞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정말 다양한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시민언론 덧탐사에서 구속영장 조목조목 분석을 해주면서 아마 그걸 보셨던 분들은 다들 이걸 기각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판사일까라는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또 하시더라고요. 아니, 판사가 너무나 당연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엄혹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막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 내리면은 막 그 판사 쫓아가가지고 신상 털고 투서 보내고 괴롭히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했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중심을 잘 잡아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역시 믿을 수 있다 이런 말 해줬는데 이제 그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최진봉 교수가 오면 또 샥샥샥샥 한번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일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이제 개막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네.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실 이번에 해임 결의안이 지금 올라가서 통과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우리 대통령은 내가 한덕수 총리를 왜 시진핑 만나게 하겠니? 너네들이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키거나 말거나 나는 거부권 행사할 거란 뜻이야.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거의 우리를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혹시 존중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 정부 들어서? 저 못 받았어요. 저는 존중은커녕 늘 개돼지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개돼지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뭐 저만 받는 것처럼. 문희정 아나운서가 그렇게 취급을 받았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네. 문 아나운서 말대로 본인이 그렇게 느꼈으면 다른 사람은 더 많이 느꼈을 겁니다. 사실은 무슨 말해도 먹히지가 않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상대방이 아무리 말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너무 모순적이고 우리가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역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한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20분간 회담을 했고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다고 보도를 했으나 네. 중국이 발표한 것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하고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 측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해서 맞아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말씀드리면요. 22일부터 시 주석은 각국 그 정상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릴레이 정상회담을 벌이고 있던 중에 한덕수 총리를 만난 것뿐입니다. 그러니 어떤 특별한 시간을 할애하여 한국 총리를 만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릴레이 회담 중에 한국이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고요. 네. 자, 우리 측에서는 시 주석이 먼저 방안을 이야기했다. 이 부분이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엄청나게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공식 성명문에는 이 내용이 쏙 빠져 있는데요. 외교부 성명문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관영 매체들, 중국 정부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다는 중국 언론들 보도에서도 이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교부 대변인들, 이제 중국 대변인들 굉장히 정례 브리핑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한국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시 주석이 방한하는 거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우리는 이미 자료에서 말씀드렸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한 총리하고 시 주석하고 만나서 나눈 얘기들에 대해서도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뭔가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시 주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원론적인 얘기들을 했습니다. 한국하고 중국 당연히 이웃 국가니까 협력해야 될 중요한 대상이고요. 남북 관계 늘 문제가 되니까 중국은 늘 남북 관계 화해 지지한다. 이거 특별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웃하지 않아도 우리 앞으로 협력해 봅시다. 이 말은 다 누구나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속보로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이거 너무 한국 측에서 중국과의 만남을 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건가? 아니나 다를까 네. 중국 관영 매체 측에서도 한국 측에서는 상당히 그런 걸 바라고 있지만 아직은 시 주석이 방한할 정도로 양국 관계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는요, 이 기관님께서 우리 김건희 여사는 개를 자식보다 더 예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개돼지보다 못한 겁니다. 개돼지가 아니라 개돼지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고요. 요세피나 킴님께서는요, 공산당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더니 왜 윤 대통령과 그 정부는 공산당을 그렇게 따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시주석의 방한 문제와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는 얘기되지 않았고 우리는 이걸 되게 큰 것처럼 보도를 했으나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까지 비중을 두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게 되게 기분 나쁜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가지는 위상이 아닌가 이런 마음에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상을 하나 더 엿볼 수 있는 보도가 러시아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요? 예. 러시아 이제 언론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육자 회담이 다시 이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러시아는 앞으로 북한 문제라든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의 입장을 중요시하지 않겠다. 어떤 요인 한국의 변수. 입장을 중요시하지 않겠다? 네. 한국 무시하겠다? 그렇죠. 왜요? 우리 뭐 잘못했나? 우리가 잘못한 건 없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반도의 평화에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대놓고 직설적인 비판을 했거든요. 미국하고 일본도 사실 그런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윤 대통령만 그런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동시에 이제 더 이상은 한국은 이제 중요한 상황이 아니다. 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에. 중국에서도 그 표현 썼거든요. 극단적인 친미 노선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중국에서도. 러시아도 같은 입장으로 보는 겁니다. 한국의 입장을 굳이 고려해야 할 만큼 한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 늘 미국과 입장을 일본만? 같이 하니까. 맞아요. 늘 미국에 그냥 정말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미국만 쫓아다니고 미국계 따까리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게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또 안상홍님께서 아주 재치있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번에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모르시나요? 그 서른 의원이라든가 그 보좌관들이 이제 그쪽 사람들한테 뭐 정보를 줬네 안 줬네 이러면서 국가보안법 7호가 이제 7조 이게 위반이 됐는데 이 안상홍님께서 공산당원을 만났으니 시진핑 만난 건 아닙니다. 공산당원을 만났으니 한덕수를 국법법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아유 정말. 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유엔 총회에 참석차 뉴욕에 가서 기조연설을 하고 41개국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41개국을 만나면 그냥 악수하고 손 내밀고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입니다. 잘 봐요. 이거밖에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게 엄청나게 잘했다. 광폭 외교 행보를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엄청 드러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 국제사회가 어딘지 저도 참 궁금하고요. 예. 우리가 알는 건 틀려? 예. 아니 이게 우리 언론에서만 사실 네. 집중 조명을 했을 뿐이지 그렇지. 유엔 총회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의 대통령과 관련된 보도가 나온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요? 주요 외신들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41개의 나라를 만났잖아요. 기네스북에 등재를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뭐 윤 대통령은 스스로를 회담 기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도 이 세계 외교사에 없던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목적은 부산 엑스포 유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약속을 했나요? 파라과이 대통령 부부를 만났는데 바로 그 만남 이후에 파라과이 대통령이 트위터에 뭐라고 썼습니까? 사우디 유치 지지한다고 썼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자, 프랑스에 사실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부부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 언론들은 마치 많은 나라들이
부산 엑스포 쪽으로 기울어진 것처럼 보도를 했고 뭐 30 몇 개 나라가 설득이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당시 프랑스 현지 언론은 대서특필하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왕세자였습니다. 맞아요. 무슨 얘기냐? 사우디 쪽으로 이미 전 세계가 다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니 그래도 41개 나라가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네. 자, 이 나라들 거의 존재감 없는 나라들이거든요. 자, 이 나라들이 왜 만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국가 간 격차가 너무 커. 개발이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기후라든지. 그래서 그 격차를 한국이 책임지고 메워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돌려 말하면 뭐다? 아니,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지원해줄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많은 글로벌 사우스. 말이 좋아서 글로벌 사우스지 진짜 말 그대로 가난한 나라들, 개발이 뒤처진 나라들, 어떻게든 여기저기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나라들이 지금 만나주겠다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냉혹한 현실을 말씀드리면 이 나라들 이미 사우디라든지 중국하고는 다 접촉했어요 이미. 예, 다 접촉했습니다. 그쪽에서 받을 거 다 받고요. 이번에는 한국이 뭘 준대요. 줄 서서 갑시다. 사진 한번 찍어주면 뭘 준다는데. 자, 저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41개 나라를 만난 게 문제가 아니고 네. 과연 이 나라들한테 뭘 해주기로 했는지 밝히셔야 됩니다. 올겨울에 한번 성적표가 나오니까 일단 1차 성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3일에 로이터 통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라고 하는 걸 얘기한 걸 가지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공산주의면 공산주의고 전체주의면 전체주의죠. 공산 전체주의가 정확히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으로 이번에 한 말이에요? 그건 윤 대통령 아무도 모르죠? 예, 그치? 저는 이 표현 자체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맞아, 처음 들어봤어요. 예. 공산 전체주의. 제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을 했는데 이 정책 개념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어가지고. 그럼 공산주의하고 전체주의는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이죠. 어떻게 달라요? 체제적으로 완전히 다른 말이죠. 공산주의는 사실 경제 체제를 얘기하는 거고 전체주의는 사실 통치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이거 네. 다른 거를 붙여놓은 거죠. 예. 물론 뭐 본인이 규정을 하신다면 그럴 수 있겠는데 신조어로? 규정을 본인이 네, 창조를 하신다면 네. 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만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 전체가 이해를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공산 전체주의 국가에 반역하는 세력들, 반국가 세력 이 표현을 누구를 향해서 썼냐는 거예요. 자신을 비판하는 쪽, 정부를 비판하는 쪽을 향해서 그렇게 몰아갔다라는 건데 네. 결국은 자신에게 표를 던졌든 던지지 않았든 대통령에 당선이 된 이유부터 해야 되는 건 뭐다? 국민 통합입니다. 그 통합에 애를 써야 될 사람이 정작 나서가지고 갈라치기를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이 왜 비판자들을 향해서 공산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특히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 빨갱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상대를 악마화하는 데 있어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단어란 말이에요. 네. 그걸 이용해서 자기 신과 대선에서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진 야당 대표를 특히 중심으로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부분. 그리고 윤 대통령이 도대체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느냐. 우익 성향의 아버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일본에 유학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이 됐다. 이런 분석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로이터 통신사가 그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언론들도 일단 통신사를 다 알아서 쓰겠죠. 참고를 했을 거고요.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아프리카 니제르의 군사 쿠데타 그리고 그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듯이 세계에서도 앉은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다는 네. 사실 제발 좀 염두에 두고 말과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뉴욕타임스하고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서 이재명 대표,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했다. 24일 넘도록 이 얘기를 지금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사도 있었죠. 단식하고 있는 야당 대표를 잡아가려고 지금 검찰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내가 너무 좀 창피스러웠는데. 네. 자, 이런 기사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자, 뉴욕타임즈가 18일자로 한국의 검사들이 단식 중인 야당 대표의 체포를 원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여기서 근소한 차이로 패한 뒤부터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선에서 패한 뒤부터 범죄 수사의 대상이 됐다라고 콕 하고 집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윤 정권을 향해서 검찰 독재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한국은 독재 시절에
단식 투쟁을 통해서 정치적 항의를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다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왜 단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맥락까지도 다 짚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 많은 그 국민들이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직 수행에 반대하고 있다.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당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부터 시작해서 뭐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일본에 퍼주게 하는 부분, 그리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해서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 그 실정들을 조목조목 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신에서 북러 이야기도 많이 다뤘을 것 같고, 네. 저는 좀 사실 어제 놀랐던 기사 중에 하나가 앞으로 한북러 이거 안 하고 한러북 이렇게 한다 그러고 한북일 이렇게 안 하고 한일북 이런 식으로 북한을 맨 뒤에다 넣겠다고 YTN이 곧바로 따라했다던데 이거 뭡니까 도대체가? 우리나라하고 그래도 피가 섞인 우리 민족인데 우리 부모님들 저기 거기 계시고 자식들 있고 막 그럴 텐데. 네, 뭐 지금 이 정부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과연 한국 국적이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일들 정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국적이 같은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도 그러고 있는데, 뭐 철책선을 가로막힌 북한을 향해서 그 정도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다. 예, 네. 당연해 보이고요. 자, 이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이례적으로 미국 정부와 미국 언론에서 먼저 흘렸습니다. 이건 외교적 결례죠.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얘네 친서 교환해요. 얘네 무기 거래할 거예요. 얘네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건을 붙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무기 거래하면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고스란히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한국 네. 정부였습니다. 미국 그 언론들은 사실 민주당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기조로 갔어요.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다가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끝나고 나서 공동 성명이라든지 선언문이라든지 공동 기자회견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언론들이 무기 거래와 관련된 얘기 했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유엔 제재 결의안을 위반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러시아 측에서 우리는 군사 협력을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에게 너네 북한하고 이렇게 지내 마라 라는 거에 우리가 따를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동시에 그 미중 고위급이 만났어요. 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하고 왕이 외교부장이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또 언론이 어떤 프레임을 짰냐면 북러가 밀착을 하니까 미중이 그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 밀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미국 정부와 미국 언론의 간절한 바람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제이크 설리번 만나고 나서 바로 또 러시아 갔습니다. 가서 무슨 얘기했냐? 우리 둘 사이에 끈끈한 관계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나라 주권 침해 안 할 거고, 그리고 제3국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라는 식의 다시 네. 한번 협력을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미국 언론에서도 워싱턴 포스트가 결국 나중에는 어떤 칼럼을 내냐면, 아니 결국은 북한하고 러시아를 밀착시킨 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비판 기사 냈고요. BBC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니 걸핏하면 미국이 북한을 제재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평양의 구멍가게 서너 개만 빼고는 더 이상 미국이 북한에 할 수 있는 제재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아주 그냥 팩폭을 날렸습니다.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다는 게 좀 웃기네. 자, 어쨌든 문희정 평론가하고 여기까지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자주 모셔가지고 이 한반도의 이 세계 속의 관계, 우리 대통령의 그런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